새벽 3시. 응급실 형광등이 창백하게 깜빡인다. 빗물에 젖은 복도 바닥 위로 피가 길게 번져 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남자. 어깨를 감싼 붕대 사이로 아직도 붉은 피가 스며나온다. 그리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여자.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눈동자. 왜 날 구한 게냐? 숨막히는 침묵. 차세계가 피식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처절하다. 그러게. 떨리는 숨. 내가 미쳤나 보지. 그 순간 신설이 눈앞으로 또다시 번쩍 스쳐 지나가는 환영. 핏빛 궁궐. 칼에 찔린 사내. 자신을 감싸 안고 피를 토하던 왕. 전하. 순간 신설이가 비명을 지르듯 차세계를 붙잡는다. 차세계 눈빛이 흔들린다. 또 그 눈이네. 뭐? 날 보면서 다른 눈 보고 있잖아. 신설이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그리고 차세계가 천천히 다가온다. 너 대체 누구야? 쿵. 심장이 내려앉는다. 그 순간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린다. 세계야. 차달수다. 차가운 눈빛. 숨막히는 위압감. 차달수 시선이 신설이에게 꽂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를 훑는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사람을 평가하듯. 이 여잔가. 차세계 표정이 굳는다. 할아버지. 입 닥쳐. 차달수가 싸늘하게 말한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신설이가 차갑게 웃는다. 이 늙은이가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다. 손재한마저 숨을 삼킨다. 차달수 눈빛이 서서히 뒤틀린다. 뭐라고 했지 지금? 그러나 신설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귀한 손자 걱정돼 온 건 알겠는데 사람을 눈깔로 후려치는 버릇은 고치거라. 차세계가 순간 헛웃음을 터뜨린다. 봐.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 차달수는 그런 차세계를 보며 더 분노한다. 너 지금 웃어? 아니. 차세계가 미간을 짚는다. 그냥 진짜 웃겨서. 신설이가 피식 웃는다. 옳거니. 눈빛이 반짝인다. 그자가 내 팬이로구나. 아니거든. 아닌 척은. 진짜 아니거든. 차세계가 버럭 소리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신설이는 완전히 확신한 표정이다. 이 손편지로 내 팬에게 역조공을 좀 해야겠구나. 야. 싫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차세계가 순간 말을 잃는다. 이상하다. 늘 사람을 계산하고 밀어내던 자신인데 왜 이 여자 앞에만 서면 흐트러지는 걸까? 그 순간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윤지호. 젖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차세계가 웃고 있다. 저 차가운 남자가. 신설이 앞에서만. 윤지호 손에 들린 커피컵이 천천히 찌그러진다. 진짜 미쳐가네. 한편 BOJ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광고 시안들이 쏟아진다. 신설이 얼굴이 메인이다. 임원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지금 여론 위험합니다. 차세계 대표 열애설까지 터졌어요. 광고주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정적. 그때 차세계가 천천히 입을 연다. 계속하. 모두 얼어붙는다. 대표님, 광고 진행하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리스크. 차세계가 차갑게 웃는다. 세상은 원래 미친놈들이 판 뒤집는 거야. 순간 손재한 표정이 굳는다. 아, 망했다. 대표가 제대로 감겼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린다. 배고프다. 모두 고개를 돌린다. 신설이다. 차세계 미간이 꿈틀거린다. 너 왜 들어왔어? 밥 먹으러. 여기 회의 중인데? 그래서. 순간 정적. 임원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대한민국에서 차세계한테 저렇게 말하는 인간이 또 있나? 하지만 차세계는 화를 못 낸다. 오히려 미친 듯 웃음이 올라온다. 아 진짜. 신설이가 차세계 앞으로 성큼 다가온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무슨. 팬이면 밥은 챙겨줘야지. 순간 직원들 표정이 경악으로 굳는다. 팬? 차세계가 이를 악문다. 나 너 팬 아니야. 아니다. 신설이가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그럼 왜 자꾸 내 주변을 맴도느냐? 그건
대답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니까. 그 순간 윤지호가 조용히 회의실 문 앞에 선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하다. 대표님. 낮게 웃는 윤지호. 아무리 그래도 너무 티나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단숨에 차가워진다. 신설이가 천천히 돌아본다. 두 여자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 충돌한다. 윤지호 입꼬리가 올라간다. 신설이 씨. 차갑게 웃는다. 요즘 재밌어요? 신설이 눈빛도 서서히 변한다. 질투하느냐? 순간 윤지호 표정이 굳는다. 뭐? 눈빛이 꼭 산에 뺏긴 중정 같구나. 차세계가 순간 기침한다. 손재아는 죽고 싶다. 아 제발 좀. 윤지호 눈빛이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는다. 넌 진짜 변했네. 원래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변하는 법이지. 순간 윤지호 표정이 굳는다. 뭐? 신설이가 피식 웃는다. 농이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농담 같지 않다. 한편 최문도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차세계 그리고 신설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최문도가 천천히 미소 짓는다. 위험하네. 제거할까요? 묻는 서비서. 아니. 최문도가 낮게 중얼거린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스스로 무너지거든. 그 순간 화면 속 신설이 얼굴이 멈춘다. 최문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근데 서늘하게 굳는 표정. 왜 자꾸 낯익지? 그리고 그 순간 책상 위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차달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궁중 무녀 차림의 여자.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 강시무녀. 최문도 눈빛이 깊게 가라앉는다. 설마 같은 시각. 고시원 옥상. 금보살이 식은땀을 흘리며 부적을 태운다. 큰일 났네. 촛불이 미친 듯 흔들린다. 인연이 다시 엮였어. 그 순간 신설이 뒤로 검은 그림자가 겹쳐선다. 사약을 든 궁녀들. 핏빛 왕실. 그리고 칼을 들고 웃는 누군가. 금보살 눈동자가 흔들린다. 안 돼. 떨리는 목소리. 이번 생에서도 죽는다. 순간 촛불이 꺼진다. 암전. 그리고 동시에 신설이가 뒤를 돌아본다.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옥상 바닥 위로 붉은 핏물이 천천히 번져나간다. 붉은 핏물이 옥상 바닥을 타고 천천히 흘러간다. 분명 비가 내리지 않는데 낡은 콘크리트 위로 젖은 흔적이 번진다. 신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발끝에 닿은 차가운 액체. 눈을 내리깐 순간 그것은 피가 아니라 붉은 꽃잎처럼 흩어진다. 매화. 조선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표식. 신설이의 숨이 멎는다. 또 그 문양이구나.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고 고시원 옥상에 걸린 빨랫줄이 삐걱거리며 흔들린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린다. 낯선 번호. 신설이가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대. 그 너머로 오래된 궁중 악기 소리 같은 기괴한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이번 생에서도 내가 망칠 것이다. 신설이의 눈빛이 얼어붙는다. 누구냐? 대답 대신 웃음소리. 왕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사라져라. 전화가 끊긴다. 신설이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쥔다. 손끝이 하얗게 질린다. 왕이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차세계 그자가 정말. 그 시각 차세계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번쩍이고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꺼지지 않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른다. 책상 위엔 신설이가 쓴 손편지가 놓여있다. 삐뚤빼뚤한 글씨. 현대식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고 말투는 조선에서 튀어나온 듯 기이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다. 내 팬에게. 귀한 조공 고맙다. 앞으로도 충성을 다하거라. 차세계가 헛웃음을 터뜨린다. 이 여자 진짜 그런데 웃음끝이 씁쓸하게 가라앉는다. 손편지 아래 신설이가 몰래 그려넣은 작은 그림. 칼을 든 남자와 방패를 든 여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말. 내 창과 방패. 차세계의 손끝이 멈춘다. 순간 머릿속으로 또다시 환영이 스친다.
불타는 궁궐. 쓰러진 여자.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을 밀어내던 목소리. 전화를 지키십시오. 차세계가 숨을 거칠게 들이켠다. 또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구겨버리려다 멈춘다. 결국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린다. 공과 사는 철저히 지키자고 했잖아.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지키고 싶은 원칙보다 보고 싶은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자신이 역겹도록 낯설다. 다음 날 BOJ 촬영장. 밝은 조명 아래 신설이는 새로운 광고 콘셉트 의상을 입고 서 있다. 검은 정장에 붉은 립. 조선의 요녀도 무명 배우도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먹는 낯선 여자. 스태프들이 술렁인다. 와, 분위기 미쳤다. 저 사람 원래 저랬어? 윤지호랑 붙어도 안 밀리겠는데? 그 말이 윤지호의 귀에 꽂힌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손등의 핏줄은 섬뜩하게 솟아있다. 신설이 씨는 이쪽으로 여기 내 쪽으로 사진작가가 외친다. 신설이가 당당히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그 순간 차세계가 촬영장에 들어온다. 모두가 긴장한다. 신설이는 그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인다. 옳거니. 그자가 내 팬이로구나. 차세계가 바로 얼굴을 구긴다. 아니, 아닌데? 아닌데 왜 왔느냐? 광고주 대표가 광고 촬영장 오는 게 이상해. 내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 온 게지. 차세계의 숨이 턱 막힌다. 주변 스태프들이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는다. 손지아는 조용히 이마를 짚는다. 을에 대한 갑의 정당한 보호관리 차원이지. 차세계가 겨우 내뱉는다. 신설이는 눈을 가늘게 뜬다. 말이 길구나. 찔렸느냐?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차세계가 낮게 웃는다. 그런데 그 웃음을 윤지호가 본다. 카메라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오래 눌러둔 열등감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자신은 19년을 버텼다. 웃기 싫어도 웃었고 굽히기 싫어도 굽혔다. 그런데 신설이는 갑자기 나타나 모든 룰을 부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시선까지 빼앗으며. 촬영이 잠시 중단된 틈. 윤지호가 신설이를 조용히 불러낸다. 비상계단. 차가운 형광등. 두 여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겹친다. 너 진짜 차세계 좋아해? 윤지호가 묻는다. 신설이는 잠시 생각한다. 좋아한다라 모르는 척하지 마. 윤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너 지금 그 남자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진심이야? 신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용과 진심이 꼭 따로 놀아야 하느냐? 윤지호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나는 살기 위해 사람을 썼고 사람에게 버려졌고 사람 때문에 죽었다. 신설이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먼저 고른다. 누구를 곁에 둘지, 누구를 밀어낼지. 윤지호가 비웃듯 웃는다. 그래서 차세계? 그자는 이상하다. 뭐가? 나를 쓸모로만 보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윤지호의 얼굴이 굳는다. 쓰임. 가치. 대체 가능성. 그건 연예계에서 그녀가 평생 듣고 살아온 말이었다. 신설이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자의 눈에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비친다. 윤지호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무슨 소리야? 신설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비상계단 문이 열린다. 차세계다. 여기서 뭐해? 신설이가 반사적으로 웃는다. 또 왔느냐? 내 팬. 차세계가 짜증난 얼굴로 다가온다. 팬 아니라고. 그러나 윤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입술을 깨문다. 두 사람이 싸우는 방식조차 너무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날 밤 차세계는 신설이를 차에 태운다. 도시는 비에 젖고 한강 위로 붉은 브레이크 등이 길게 흘러간다. 우리 계약에 앞서서 원칙을 하나 정하자. 차세계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한다. 신설이가 팔짱을 낀다. 말해보거라. 앞으로 공과 사는 철저히 지키자고. 공은 뭐고 사는 뭐냐? 일은 일. 감정은 감정. 신설이가 한참 그를 바라본다. 그러다 웃는다. 감정이 있기는 하구나. 차세계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한다. 그런 뜻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냐? 너랑 엮이면 피곤하니까 선 긋자는 뜻. 신설이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진다. 차 안 공기가 차가워진다.
차세계도 자신의 말이 너무 날카로웠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설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래. 선이라. 빗방울이 유리창 위로 흘러내린다. 조선에서도 다들 선을 그었지. 천한 것과 귀한 것, 쓸모있는 것과 버릴 것, 안에 둘 것과 밖으로 내칠 것. 차세계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는다. 신설이. 그 선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지만 이상하게 더 아프다. 웃어도 욕먹고 울어도 욕먹고 살아남아도 욕먹는다. 차세계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선은 참 편하구나. 내가 넘고 싶을 땐 넘고 불편하면 긋고. 차세계의 얼굴이 굳는다.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느냐? 침묵. 신설이가 고개를 돌린다. 눈빛이 차갑다. 내가 딱해. 차세계가 멈칫한다. 뭐? 그냥 저기 사정이 딱해서 몇 번 도와준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갈 곳 없는 무명 배우가 불쌍해서. 이상한 말투 쓰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가여워서. 그러다 내가 착한 사람인 척할 수 있어서. 차세계의 눈빛이 흔들린다. 아니야. 그럼 뭐냐? 신설이의 눈가가 붉어진다. 내가 내게 무엇이냐? 차세계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답처럼 떨어진다. 신설이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간다. 대답 못하는 사내는 싫다. 차세계가 뒤늦게 따라 내린다. 야, 신설이.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는다. 폭우 속으로 걸어간다. 어깨가 떨리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문다. 차세계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한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듯. 그 순간 멀리 골목 안쪽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건다. 운전석의 서비서, 뒷좌석의 최문도. 최문도는 우산 없이 빗속을 걷는 신설이를 바라본다. 상처받았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진다. 사람이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지. 서비서가 묻는다. 접촉할까요? 아니. 최문도가 눈을 가늘게 뜬다. 오늘은 선물만 줘. 얼마 뒤 신설이의 고시원 문 앞에 검은 상자가 놓인다. 젖은 손으로 상자를 여는 신설이. 안에는 오래된 비녀 하나가 들어있다. 조선에서 그녀가 사약을 받던 날 머리에 꽂고 있던 바로 그 비녀. 신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그리고 상자 안쪽에 적힌 한 줄. 내가 버린 왕이 다시 죽는다. 신설이의 숨이 멎는다. 그때 방 안전등이 꺼진다. 어둠.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이번엔 내 손으로 죽이게 될 거야. 신설이가 비녀를 움켜쥔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난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다. 나를 겁박하려거든. 어둠 속에서 눈빛이 번뜩인다. 목숨을 걸었어야지. 다음 날 차일그룹 내부에는 더 큰 폭풍이 분다. 차달수는 차세계를 명현재로 불러들인다. 넓고 차가운 대저택, 높은 천장, 오래된 샹들리에. 권 집사가 은밀히 문을 닫는다. 차달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그 여자 정리해라. 차세계가 차갑게 웃는다. 또 시작이네. 내 아비도 딴 따라 여자한테 미쳐서 인생 망쳤다. 순간 차세계 눈빛이 변한다. 그 얘기 하지 마. 넌 다를 줄 알았다. 차달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진다. 그런데 똑같이 가고 있어. 피는 못 속여. 차세계가 천천히 일어난다. 할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못 속이는 건 피가 아니라 저주야. 뭐? 사람을 사랑하면 약해진다고 가르친 사람. 차세계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린다. 그래서 난 아무도 안 믿고 살았어. 아무도 안 드리고, 아무도 안 붙잡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 앞에선 그게 안 돼. 차달수는 차세계를 노려본다. 그게 사랑인 줄 아냐? 차세계는 대답하지 못한다. 차달수가 냉혹하게 말한다. 그건 결핍이다. 내가 평생 부정하던 내 어미 그림자. 차세계의 얼굴이 굳는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힌다. 그때 권 집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짓는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움직이셔도 됩니다. 한편 신설이는 금보사를 찾아간다. 좁은 점집 안 촛불이 푸르게 흔들린다. 금보살은 비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진다.
이게 왜 여기 있어 하는 것이냐? 금보살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감싸준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너 죽던 날 내 혼을 묶은 물건이야. 신설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혼을 묶었다? 그래. 내가 우연히 온 게 아니야. 누가 불렀어?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다. 누가? 금보살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 순간 촛불이 모두 꺼지고 금보살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굳는다. 눈동자가 뒤집힌다. 그리고 입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왕을 지키려면 요녀를 버려라. 신설이가 숨을 멈춘다. 누구냐? 금보살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간다. 너는 늘 왕을 죽이는 여자였다. 거짓이다. 이번 생도 다르지 않다. 촛불이 다시 켜진다. 금보살이 바닥에 쓰러진다. 신설이는 굳은 얼굴로 서 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온다. 좋다. 그녀가 비녀를 품에 넣는다. 이번 생에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보자. 그날 저녁 BOJ VIP 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재벌가, 연예계, 언론이 한자리에 모인다. 윤지호는 완벽한 드레스로 등장해 플래시를 받는다. 모태이는 은방울꽃 같은 미소로 차세계를 기다린다. 차주랑과 차주미는 서로를 향해 웃으면서도 눈빛으로 칼을 겨눈다. 최문도는 멀리서 모든 판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침내 신설이가 등장한다. 검은 드레스, 붉은 비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힌다. 차세계가 멈춰선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험하다. 마치 죽음에서 걸어나온 여자처럼. 모태이가 차갑게 웃는다. 저분이 그 무명 배우. 윤지호는 잔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린다. 무명치곤 너무 시끄럽네. 신설이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걸어간다. 그리고 차세계 앞에 선다. 오늘은 선을 지키러 왔느냐, 너무러 왔느냐? 차세계가 낮게 말한다. 너 그거 뭐야? 무엇이? 머리에 꽂은 거. 신설이가 피식 웃는다. 나를 죽인 물건. 차세계 얼굴이 굳는다. 장난하지 마. 장난 같으냐? 그 순간 행사장 조명이 일제히 깜빡인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진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한다. 화면 속에는 신설이와 차세계가 빗속에서 다투던 장면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 차세계 무명 배우 신설이에게 동정심으로 접근. 웅성거림이 폭발한다. 곧이어 차세계의 목소리가 왜곡되어 흘러나온다. 그냥 저기 사정이 딱해가지고 몇 번 도와준 걸로 오해한 거라고. 신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는다. 차세계가 급히 고개를 돌린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윤지호의 흔들리는 눈빛. 모태이의 차가운 미소. 최문도의 여유로운 표정. 차세계가 신설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신설이가 한 걸음 물러선다. 내가 딱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행사장 전체를 가른다. 신설이. 불쌍해서 손 내밀었느냐? 아니라고. 그럼 왜 대답 못했느냐? 차세계는 숨을 삼킨다. 내가 내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 침묵. 신설이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조선에서도 그랬다. 다들 날 썼고 다들 날 욕했고 다들 날 버렸다. 그녀가 비녀를 뽑아 손에 쥔다. 이번 생엔 다를 줄 알았다. 차세계가 다급히 말한다. 달라. 무엇이?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차세계가 처음으로 무너진 눈빛을 보인다. 나는 내가 딱한 게 아니라 그 순간